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000선대로 물러났습니다. 기관은 물론이고 닷새만에 외국인마저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20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이 조금 유입되면서 2,000선까지는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종목을 찾는 방법과 함께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까지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오늘 함께합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저에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와그러글 게시판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홈페이지 잘 맞춰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대박플러스 시청자 퀴즈가 나가는데요. 퀴즈 정답을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금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이성규 팀장의 책입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 중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골든크로스, 2번 데드크로스, 3번 정배열, 4번 역배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제도 강의 내용을 빠짐없이 잘 들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창봉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함께 할 차례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닷새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과 7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기관 탓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2007.80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00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000선도 아슬아슬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 팀장님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국내 증시 어디쯤 위치해 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장중에 한 200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네. 장이 한 2000포인트 이탈하지 않을까만 우려를 했었죠. 하지만 장 후반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은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 최근 짧게 봤을 땐 3주 정도가 상당히 좁은 흐름이었습니다. 한 20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 어저께인가요? 한 3일 전에 2047포인트 간 걸 빼고 나면 계속 좁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일봉 분석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일봉에서도 의미 있는 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연하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돼요. 1950포인트를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캔들이 한 15개 정도 되나요? 한 15일 정도가 지났는데 다 짧습니다. 특징이 있죠.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갭이 없습니다. 보통 시장은 변동성이 생길 때 갭이 출현되는데 이 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 상당히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일종 그 변동성도 상당히 작습니다. 움직이는 폭이 작다는 것이 있고, 오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이 이제 초록색이 11선입니다. 11선의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언제? 요때는 사실 약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11선이 사실은 요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평선이 후행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날이 제가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지난주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이탈한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이탈한 게 아니었고 실제적으로는 오늘 1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1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수급 10일이면 뭡니까? 2000포인트 돌파하고 2000포인트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고 그럼 20일 전에 매수한 친구들 21선 같은 경우가 바짝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한 1970. 근데 사실 여기 닿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밑에 있는 요 파란색 요 60일선이 제가 아마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월요일날 얘가 한 1950선 올라올 때까지는 시장 큰 거 없다. 오늘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그새 몰래 1911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예, 한 거래일수록 큰 하락만 없다면 보통 한 3월 중순 정도 만기 정도가 되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장의 흐름이 괜찮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으면 안 되는데 최근 한 3거래일 때 보면은 올라올 때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자, 거래량이 뭡니까? 시장의 수급인데 실제적으로 지수가 고점에 있는데도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빨리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았다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인데 지금 7주 연속 상승을 해요. 제가 상승한 흐름을 쫙 분석을 해봤더니 어제 밤을 새면서 분석을 또 해봤더니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 표시를 많이 해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할 때인데 조금 보시면은 한 7주 정도 오르니까 보통 7주 정도가 오르니까 다음 주 마지막 8주 차는 좀 쉬더라. 확실히 시장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대박을 잘 보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장이 7주 올라온 장입니다. 7주 연속. 이번이 8주 차인데 약간은 쉬고 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꺾이지가 않더라. 한번 쉬고 나면 다음 주는 다시 올라가더라. 이런 패턴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어떤 주식의 패턴이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항상 이쪽에 있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N자형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거 기억하시죠? 급락 후 N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본다 그래도 저점도 높였고 같은 등배라 그러나요? 기간 조정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N자형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조정,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조정이라 그러면 한 1965포인트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춤주춤거렸던 우리 투자가분들한테는 햇빛과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하필이면 요 지수가 그 조금 전에 봤던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얘가 많이 좌우해버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자체가 이 차트를 조금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패턴 분석에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하나가 얘네들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약간의 그 단점은 있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정, 한번 푹 꺼질 수 있는 첫 번째 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기회를 잡으시고 내일장요 조심스럽게 전망하면 아마 내일장은 다시 한번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상승에 조금 힘을 주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픈 유 아이즈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종목을 고르신다거나 아니면 경제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고르실 때도 있는데 이 외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오늘 오픈 유 아이즈 시간에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시장 이야기 맨날 해봤자 예. 맞춘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콕 잘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콕? 예,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네.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음악이. 나온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풍선이란 노래죠. 풍선이란 노래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분들이 기분도 좀 북돋아 드릴 겸 그래서 네. 이런 또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고 신나는 노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이런 노래를 준비하고 이런 제가 멘트를 쓸 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즉
상상력이 미래를 설계한다가 오늘 방송의 컨셉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구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끔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풍선을 타면서 좀 주식해서 좀 쉽게 한번 벌어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역발상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게 그렇게 요원한 것만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제가 모 증권사의 HTS를 아마 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보통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시거나 지인들한테 종목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다니면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죠. 대부분이 보면 내가 사고 싶은 주식보다는 남이 한번 사봐라 그러는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제가 추천했던 종목 어떤 때는 잘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에서는 차이가 나요. 가든 안 가든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목을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간단하게 차라리 내가 사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종목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컨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신증권 HTS를 다룰 겁니다. 보통 이제 전업 투자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제 증권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볼 화면 기능이 리얼 파인더입니다. 실제 한번 찾아보자 그러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HTS에서 이렇게 좋은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괜히 맨날 차트만 배우지 마시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정복해 보자. 그런 관점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대신증권 계좌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대신증권과는 회사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별로 적이 없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금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현대모비스를 2009년 1월에 월봉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월봉이 실제적으로 5일선, 21선 상승 돌파할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제가 왜 다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진약품이란 종목을 만약에 작년 12월 달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에 있을 때 그냥 사봤다. 기술적 분석하실 때 가장 많이 배운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귀에 말이 닿도록. 근데 그걸 실천하냐고 안 하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차후에 살펴보는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게 이제 20일이 중기죠. 그러니까 단기가 중기를 상승 돌파한 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골든 크로스라고 그럽니다. 골든 크로스. 예. 금이죠, 금. 금캐로 간다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골든 크로스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매수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배열. 자, 정배열이 뭐죠? 발열 정자 아닙니까? 바르게 서 있는 애들.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착하게 딱 찍은 것 같은 시장이죠. 지금 급등하지네. 요런 종목이 있을 때 만약에 그냥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만 사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보실까요?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약간 지나간 내용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2008년 12월이네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굵게 표시한 것이 어느 정도 뭐죠? 5일 이동평균선이고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했죠. 예,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요때 만약에 매수를 해서 자 그러면 골든크로스 매수하게 되면 거꾸로 DC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가져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만약에 접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제가 가격은 안 적어놨네요. 제 생각에 요때가 지금이 40만 원이니까 요때가 한 10만 원 전후했나요? 요 정도에서 글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28만 원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신호가 났죠. 1월 달에. 그렇게 팔아도 벌써 3배, 4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 기간적으로는 얼마? 물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은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기간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야 월봉 너무 길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했다면 자 이거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접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아까 요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을 보였을 때, 정배열이 뭐냐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좀 작은데 이렇게 순서대로 5일선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21선이 있고 예, 요렇게 또 61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똑같죠? 그냥 요래 돼 있는 종목 아무 생각 없이 요거는 매수 신호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샀다면 물론 가정입니다. 샀다면 여기서 글쎄요. 데드가 보통 아직 데드가 요때 나왔죠. 되었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수익률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 한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계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 검색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화면 자체가 지금 대신증권에서 있는 HTS에서 보면 리얼 파인드라는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HTS PR하는 시간 같습니다만은 너무 네. 개념 염두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는 HTS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든 간에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든 웬만한 기능은 이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고객들 하라고. 근데 안 하세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해서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쉽게 하는 법 몇 가지만 실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과론적이지만은 이것을 어제 검색했다면 오늘 상한가를 형성한 SSCP라는 종목은 바로 상한가 15%의 수익률을 오늘 하루 만에 보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예시가 보여드리는 시스템 전략은 별거 아니었네요. 그냥 주가가 보세요. 정배열, 일간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에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돌파한 종목을 쫙 뽑았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SSCP하고 이 종목이 올라갔다.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많이 올라갔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뭐 성명이 장황하니까 실전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시면 지금부터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화면을. 그래서 보면 제가 일단 그 화면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는구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HTS 들어가면 또 대신증권 아니다 그래도 이런 기능 화면이 있습니다. 종목 검색이라는 게. 혹시라도 나는 대신증권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대신증권 계좌 개설하십시오. 돈 안 넣어도 세고랑 안 차고 뭐 빵병 안 합니다. 그냥 개설하시면 돼요. 만약 이런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가장 우리가 많이 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필터링을 해보면 이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잘 보시면 이 증권사 애들이 노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머리 쓸 필요 없다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화면을 한번 잘 잡아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시스템 예제 조건,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상한가 매매 전략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만 잠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자, 주가가 요 화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고 정배열 있는 종목을 싹 뽑아주라. 이렇게 검색식을 넣으면 넣은 건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이미 가장 투자가 분들이 좋아하는 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이 한 2,0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은 빼고 또 아니면은 뭐 거래량 유동성이 좀 작은 종목은 빼고 아니면 10만 원 이상짜리는 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기능 화면을 제가 조금 잘 설명을 드리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필터를 이렇게 해놨네요. 증권사 대신증권에서 큰 컨셉은 주가가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을 뽑아줘 이건데 내용을 제가 잘 해석해 드리면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좀 확대 잘 잡아주시면 연봉전 기준 5봉이라는 거는 최근 5일 동안에 평균 거래량이 5만 주에서 9천만 주 이하까지만 뽑아주시오 이렇게 필터를 했고 이평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이라 했으니까 정배열의 기준에 대해서 나는 5일선과 21선과 61선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격률이라는 것도 얘는 좀 가미를 했네요. 너무 좀 복잡하게 하셨는데 일단은 이는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격률은 100에서 105% 이내만 하시오. 즉 현재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간에 너무 안 떨어져 있는 종목. 뭐죠? 아까 영진약품처럼 밀집해 있는 거. 이런 걸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한 거고 또 밑에 보면
많은 종목 중에서 나는 거래소 주식과 코스닥 주식 중에서만 해주시오. 이 바보 아니야? 왜 두 개 다 그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 조건에는 사실 거래소만 고를 수가 있고 코스닥만 고를 수가 있는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나는 우리나라 주식 2,000개 다 뽑아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여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이더니 뭐 경남 기업부터 GS 글로벌 코롱 종목이 쫙 필터링이 되죠.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마 코드 명순으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기계가 코드 명순 뽑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나는 현재가 기준 제일 싼 거부터 보고 싶다. 오늘 조건 중에서 860원 BTI부터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림차순으로 필터링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순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SSC부터 코롱, 인피니트 헬스까지 필터링이 되겠죠.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야, 그래도 최소한 거래량은 체크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도 거래량이 되는 순서대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연, 휴메텍 코리아 나오죠. 자, 요렇게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색한 조건을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데 보통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 이걸 두드려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셔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런 거를 특별하게 관심이란 코드로 이렇게 밀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필터링한 종목이 좌측편에 다 세팅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팅된 종목을 어느 관심 종목에다가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싹 넘어가서 다음에는 관심 종목이라 그럽니까? 제가 그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그 대부분의 투자가 분들이 그 요런 관심 종목 보시지 않습니까? 예, 관심 종목 보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 필터라인 종목 이렇게 싹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기가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야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한 30일선이 뭐 100일선 하는 거 좀 찾고 싶다. 그런데 강의를 방송을 통해서 알겠는데 직접 모르겠다. 그러면 주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만 가르쳐 드리면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이 내용 리얼 파인드를 통한 강의의 핵심은 굳이 내가 복잡한 이런 그 전략 조건식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20여 가지 이상의 상당히 많은 전략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목을 검색하고 하는데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잠깐 들어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혹시 검색 아이디를 설정할 때는 요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건은 실제적으로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요, 차트 분석 복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은 검색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그냥 가장 시장에서 많이 통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이 21선을 뭐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 나오면은 매수다. 그냥 이런 간단한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왜? 조건 검색이란 건 현재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요게 바로 아주 운이 좋으면 동행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운이 나쁘면 후행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차트가 가지는 한계점이죠. 선행을 해야 되는데 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종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이 아까 조금 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있었죠. 예? 이 대표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 아닙니까? 그러면 차트는 만약에 그렇게 걔가 정배열을 뽑았다 치더라도 뭘 알아야 되죠? 재료라든지 최근의 수급 같은 거는 보통 조금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는 M&A 관련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이런 조건 검색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전략은 상당히 단순하게 하십시오. 네. 뭐 전략 아이디어 안 오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리 그 기능이 있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뭐 이런 말 바쁘지만 짬 낼 거니까 그냥 전화를 주십시오. 예,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필터링 돼서 종목이 필터링 돼서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어차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종목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는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글자는 크게 쓸까요?
주식은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 어차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000개. 삼성전자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돈을 벌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종목 아무리 잘 뽑아도 내려가는 종목 뽑으면은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라든지 제표네요. 재료인데 재료라든지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타 부수적인 어떤 그 기술적 지표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검색을 해서 뽑아내는 거는 차트 잘생긴 애들만 뽑아내는 거고 매매를 들어갈 때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뭐 수렴 아까 영진작품처럼 아무리 정배열이 되더라도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렸죠. 한 최소 6개월에서 10달 이상 횡보했느냐. 급등주 가장 기본 조건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 투자 기법은 속칭 길목 지키기 기법입니다. 길목 지키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길목 지키기가 뭐냐면은 저랑 조금 매매 패턴 안 맞죠. 저는 사실 길목 잘 안 지킵니다. 그냥 현금 갖고 있다고 움직일 때 딱 낚아채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거는 길목 지키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신호가 발생해서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길목 지키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 전략 들어갈 때는 실제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보통 이런 거는 단기 투자 트레이딩 기법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최소한 중장기를 하면은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는 한 3개월 이상, 개별주, 중형주는 한 1개월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을 갖고 투자하는 기법이다. 단순히 단타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아까 조금 검색식을 상당히 심플하게 해가지고 네. 그 보면 그 정권 방송에 저도 잠깐 모 방송에 그런 컨셉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내일 3% 공략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패턴 되게 쉽습니다. 어떤 거 대부분 그 전문가분들 추천하는 거 잘 보세요. 내일 아침에 3% 먹을 거 종가 배팅합니다. 들어가면 거의 다가 똑같아. 요렇게 생긴 거 들어가요. 요렇게. 대부분 올랐다가 음봉 한 3개 나온 거 약간 요만큼 든 거 찍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요거 먹는 기법은 사실은 별로 돈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제가 사실 요런 걸 하나 모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번 동안 3% 공략주 해가지고 15%를 먹을래? 아니면 한 달 보름은 그냥 쉬다가 이런 공부나 하고 아니면 자기 본업하면서 쉬다가 그냥 뭐 7%짜리 8%짜리 2주에 한 번씩 먹을래? 자, 뭐가 편할까요? 물론 두 개 다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 3%짜리 공략해서 주간 기준으로 5번 먹어야 15% 아닙니까? 올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이런 단순한 검색식이라도 검색하셔가지고 약간은 시간을 갖고 투자하는 기법, 분할 매수하는 기법을 조금 적용하면은 조금 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조건 검색 사실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 아마 못 따라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HTS에 그 기능이 있고 알겠는데 모르겠다 싶으면은 전화하십시오. 네, 짧아도 아주 유용한 핵심 있는 강의였습니다. 자, 다음은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들부터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었던 종목들 안철수 연구소, 메디포스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5종목 AS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의 핵심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네, 지난주 강의는 실제적으로 어떤 뭐 헤드 앤 숄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헤드 앤 숄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HNS 누가 아까 그러더라고 숄더 하지 말라고 해. 머리 어깨가 있습니다. 머리 어깨가 있는데 요런 어깨 부분에 들어가면은 좀 수렴 국면이니까 조심하고 주식은 실제적으로 요때 해야 되는 것이다. 발산할 때. 근데 발산할 때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압니다. 못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못할 것 같다고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조정받는 국면에서 주식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좀 고생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저 예상을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저의 표현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주식에 고집 피우면 안 되는데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안철수 연구소는 다시 내일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이 말씀 드렸죠.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가 이렇게 헤드앤숄더였고 여기서 한번 끝났고 약간 반등하는 타이밍이 있게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생각보다 오히려 약하다.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11만 5천 원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8만 5천 원을 가면 그때 사라. 근데 불안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15만 5천 원 갔으면 어떨까 싶어. 사실 안 갔어요. 갔으면 저는 샀을 겁니다. 그냥 삽니다.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한번 상승하고 이게 하락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캔들 네. 이제 주식 투자는요. 차트는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배우시고요. 때로는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언제? 이때는 섬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죠 이게? 예,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 양봉을 감쌌죠. 근데 약간 어설프게 감쌌어요. 어설픈 게 뭐냐? 보통 감싼다는 거는 요 두 개 합쳐가 요만큼 내려와 버렸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10만 3,500원에 딱 끝나는 바람에 바로 내일 하락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철수 연구소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리스크를 하고 그냥 차라리 내려올 때 사거나 확실하게 돌릴 때 사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도 이제 메디포스트였죠. 메디포스트도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날 이때네요. 월요일이니까 목요일인가 요때인가요? 요것도 어차피 조금 패턴에서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헤드앤숄더지만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래량에만 집중하자. 참 말 잘 좀 들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패턴보다는 뭐 거래량에 집중하자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는 거래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은 내려오는 중에 이렇게 이거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쁘네 양봉 두 개네 따라 붙네 요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못 먹습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내려오는데 왜? 거래가 없었어요. 항상 수급이 재료를 우선한다는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사봐도 되는 주구한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별로 움직인 건 없어요. 별로 움직인 건 없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세 번째 캔들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때 있었던 것 같네요. 요거는 왜 제가 봤었냐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1차, 2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발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수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열어두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요런 저항 사실 오늘 후반부에 할 강의랑도 거의 입체한데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이거죠. 4개월 이상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얘는 발상 구간이니까 추가 상승력 열어둔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주간 기준으로 4일 동안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상승 탄력은 이어가는 흐름. 오늘 연속 이틀 조정을 조금 보였죠. 하지만 뭐 요 흐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요런 진통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가벼운 종목들 상한가 치라고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얘는 상한가를 안 치는 종목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 얘는 상한가 치는 종목입니다. 안 치는 종목 그런 말 하죠. 점정이도 아닌데 어떤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또 금방지게. 근데 그거는 보통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대주주 지분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동국 에센시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오늘 4일 동안에 껌딱지 같습니다. 월요일 날 아마 요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급한 게 아니죠. 컨셉은 다 똑같습니다. 예, 뭐였죠? 어느 정도 이렇게 1차, 2차, 3차 발상 구간이니까 얘는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이다. 적어도 헤드앤숄더 꺾이진 않았으니까 가져가는 전략이 되겠죠. 또 하나가 혹시나 동국 에센시 종목 상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거래가 많이 형성됐을 때 2월 10일이네요. 요 날이 거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요 날? 요 날에 주가의 절반 정도가 지지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5,440원이네요. 예. 동국 에센시 같은 경우는 5,440원 지지력이 있어야만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했던 종목이 뭐였죠? 코롱 플라스틱이 아니고 골프존이었나요? 아닌데? 예. 코롱 플라스틱하고 동국 에센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였네요. 네.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규주긴 한데 6만 5천 원에 대한 공모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으니까 요 양봉의 추천이 아니라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 뭐 별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그때 말씀드렸죠. 공모가 얘는 상장되고 아직 그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공모가 6만 5천 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6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조정을 줄 수 있다.
계산하는 겁니다. 6,500원 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0원 빼고 1,500원 빼면 저는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58,500원이죠. 예, 58,500원 정도를 단기 지지 라인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사파이어 특허 논리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난주 살펴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AS 한번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롱숏 트레이딩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사실 뭐 거의 내용은 좀 비슷한데 네.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차트 분석이나 어떤 걸 할 때는 약간은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요, 대부분이 투자가분들이 차트를 배우셔가지고, 시장도 차트를 배워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잘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간은 엉뚱한 생각, 아무리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예, 그런 전략. 그리고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시장과의 심리 싸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너, 나와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은 머리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이런 그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3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배운 게 삼중천정이라 그럽니다. 오늘의 그 메인은 삼중천정형인데 주식이 과연 삼중천정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 컨셉을 잡아봤는데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삼중천정 아닙니까? 근데 삼중천정 대부분은 여기서 주식을 팝니다. 왜? 제가 왜 파는지 물어봐요. 나 이 주식 제가 가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저녁에 만나보면 어저께인가요? 뭐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 팔아야 되지 않냐? 왜? 했더니 여기 삼중천정이야. 저항이잖아. 예. 참 근데 맞긴 맞는데 사실 그게 그때 다릅니다. 이때는 팔아야 되는데 이때 3번째는 안 그래. 우리 3세파이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같은 삼중천정이라도 얘가 어디에 있냐입니다. 어디에? 자, 만약에 요렇게 있느냐? 여기도 보면 3중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뭐죠? 항상 주식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중요합니다. 요렇게 빠졌다가 이제 하나, 둘, 셋. 지금 시장이죠? 지금 시장. 종합주가지수죠? 어떻게 보면. 작년 8월에 급락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지금 여기서 1950포인트 뻥 뚫으면서 빵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급락 말고 나는 추세 매매자야. 그러면은 뭐죠? 급등해가지고, 급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사실 단타치기 제일 종목은, 좋은 종목은 이런 종목이죠. 52주 신고가 종목들. 예, 갑자기 제가 말이 자꾸 배가 산으로 잠깐 가보겠는데 52주 신고가가 뭡니까? 1년 중에 제일 비싼 주식. 이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대부분들은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단기 트레이드는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네. 거꾸로 하시니까 물리는 겁니다. 왜? 얘는 장투해버리고 얘는 오히려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조금 들어가가지고 장투해버리고 물려버리고 반대로 하시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급등기는 무조건 가기 전에 애들 한번 심하게 밟아놓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어설프게 배운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선 깨니까 다 떨어버려요. 요거를 안다는 거죠. 누군지 저도 몰라. 얘가 올리고 싶은 애들이.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네. 실전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한 게 뭐죠? 삼중천정인데 52주 신고가를 돌리는 종목입니다. 초코파이 오리온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리온. 제가 이런 솔직히 주식 투자 가지고 갬블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이 70만 원 갈까 안 갈까요? 갑니다. 이 주식은. 왜? 자, 잘 보시면 오리온.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대박에서 했어요. 오리온은 그냥 내려오면 사보자고. 예, 왜? 자, 52주 신고가 아닙니까? 제일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오늘 69만 9천 원 찍고 밀렸습니다. 예? 그렇죠? 아쉽게도 삼중천정이 만약에 이때도 그러면은 이때도 삼중천정이잖아. 그럼 샀으면 빠졌네. 빠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또 얘가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팁을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오시면 상승 추세에서 1, 2, 3가 나오면은 그거는
음봉에 사는 겁니다. 음봉이나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왜? 신고가 중에서 3중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 가기는 가는데 투자 팁 자체가 이때는 잠깐은 음봉 조정을 보인다든지 약간은 보수적으로 베팅을 합니다. 아까 네. 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주가가 강세장을 보일 때는 아까 종합주가지수 제가 설명도 드렸죠. 거래량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주가 고가권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캔들이 밑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을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 캔들보다는 캔들이 조금 차기성이 많습니다. 이상한 걸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한 양봉보다는 약간 지저분한 양봉이나 새까만 음봉에 베팅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52주 신고가 중에서 3중 전정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얘는 뭐 목표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8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보는데 85만 원 먹으려고 뭐 70만 원에서 15%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신다면 주식에 대한 생각 조금 바꾸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령 남아있다. 근데 투자 팁은 어떻게 오리온은 차라리 또 조금 조정 못할 때 사자. 올라가면 어떻게? 그럼 가라죠. 왜? 얘만 주식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또 하나 종목이 어떤 거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펜엔터테인먼트네요. 예, 펜엔터 어저께 한가인이 정신을 차렸죠? 네. 자, 펜엔터는 왜 올라간지 아시죠? 그래서 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투자가분들한테 한 그저께부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워낙 그게 시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걔가 그 접신 들어갔다가 정신 차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드라마 지금 20회 한다는데 15회면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나왔습니다. 화요일 정도에. 이번 주에 뭐 어떠더라? 그러면 어저께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 안 봐도요. 차트 봐도 그게 나쁜 차트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수요일 날 오후에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수요일 밤에 하고 오늘 목요일 날 어떻다 떠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는 심리적으로 오는 거고 차트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보면은 어쨌든 상승 추세죠. 52주 신고가 중에서 3중 천정인데 제가 요거는 일부러 개별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오리온보다는 상당히 짧은 3중 천정을 그렸습니다. 1, 대충 그리기 나름이네요. 2, 3. 근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죠? 예, 약간은 지난번에 강의한 헤드앤숄더 껍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실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걸 두 가지를 접목시키려고 같이 가져온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오리온은 상당히 우량하게 3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3중을 쳤었고요. 페넨트 같은 거는 개별주인데 상당히 요렇게만 보면은 3중 같은데 조금만 더 지난 강의한 거랑 같이 보니까 뭐지? 행보하다가 한번 툭 눌러주고 1차, 2차, 3차 뭐라 그랬죠? 헤드앤숄더 패턴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양봉은 별로 좋은 양봉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느끼셨나요? 같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3중 천정이라도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이라든지 세력에 따라서는 다르다. 만약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펜엔터를 그냥 단순하게 요 차트만 보고 거래에 실렸다고 추격 매수하신 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같은 3중 천정이지만은 어설픈 3중 천정이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밑에서 이런 거 말고 밑에서 치고 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골프존입니다. 자, 골프존 한번 잘 보시죠. 요것도 이제 3중 천정인데 요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두 번째 패턴에서 나와 있는 급락을 하고 나서 1, 2, 3입니다. 2인가요? 여기 3네요. 자, 그럼 3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잘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좀 큰가요? 잘 보시면은 사실은 요때는 아니죠. 요 정도가 되겠네요. 21일이네.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날. 자,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 종목이 3중 천정형을 사실은 요 정도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봤을 때는 61,000원입니다. 61,500원.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아침에 시가가 붕 떴습니다. 붕 떴어요. 근데 그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대로 골프존은 공모가가 85,000원이었고 기관들이 요때 1월 초에 신나게 한번 올려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워낙 이거 개망신 당했잖아요. 공모가 85,000원 나오면서 10만원 간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요새 좀 올라왔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삼중천정인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열어둡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주가는 2, 3까지 올라왔죠. 자,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발 부탁이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평선 갖다 대지 마십시오. 왜? 상승에 있을 때는 수평선을 갖다 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8개월 이상 바닥을 끼고 돌리는 종목은 단순하게 보니까 7만원 7만원에 대해서는 꺼도 돼요. 왜? 7이라는 숫자에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차트 배웠다고 여기 요런 데 딱 꽂는 거 있어요. 67,250원. 귀신같이 어제 갔다 왔네요. 요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요 차트 배운 친구가 여기서 팔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힘입니다. 돌리는 힘이고 우리가 아까 저 조건 검색에서 봤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죠? 이평선 수렴이죠.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세 발상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례적으로 제가 너무 차트를 너무 똑똑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캔들이 양봉이 4개잖아요. 양봉 4개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럼 잽싸게 봐요. 양봉 4개 나온 적 있나 없나 없나? 없죠. 양봉이 4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죠? 강하다. 그럼 내일은 뭐죠? 실제적으로 양봉 베팅보다는 차라리 음봉을 기다리는 매수가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음봉에서 한번 매수하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제가 삼원 강제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운 좋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패턴은 똑같았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삼원 강제 딱 요 정도가 돼요. 어저께 시가 골프존과 거의 상맥위통합니다. 여기 5,450원 여기에 딱 닿죠. 그리고 좌측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가 뒷걸음치다 찢어봤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은 대원 삼원 강제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대원 강업을 통해서 자동차용 스프링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원 강업은 오늘은 주가가 정강 후약으로 밀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어떤 개별주가 갑자기 평소 거래량의 10배가 터져버렸습니다. 보통 얘는 6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10배 정도가 터져버렸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은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점상천 것처럼 생겼지만은 내일 정도에는 마이너스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정리하면 하락을 해서 이렇게 삼중 천정을 그리 올라오는 종목은 저항선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베팅을 한다. 어떻게 최소한 2번 베팅 하시면 돼요. 한 번은 추격. 그러다 시세가 나버리면 팔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조정을 예상할 때 이틀 정도만 나눠서 사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강의를 매번 해주시다 보니까 요즘 들어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하 팀장님에 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카페를 개설하셨다고요? 예, 제 카페는 원래 네. 한 4, 5년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블로그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거의 네. 비공개입니다. 대부분 비공개인데, 뭐 강의에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차원에서 한번 카페를 잠깐 소개하는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서울경제TV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들어오셔도 제가 웬만해서는 회원 다 안 해드리니까 저랑 좀 공감도 하시고 궁금한 정도만 하면서 향후에 좋은 방송을 위해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퀴즈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죠. 다음 중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문제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골든크로스, 2번 데드크로스, 3번 정배열, 4번 역배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아니면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석균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성규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성규의 나비효과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